자, 다음은 비용으로 가볼게요. 먼저 이제 재산세, 종부세가 각각 얼마인지 그거부터 먼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액하고 증가율을 먼저 입력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토지분 재산세는 AR로 가면 매입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놨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계산을 해놨죠.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도 계산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매년 얼마나 상승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 놓은 거를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요거 토지분 재산세나 종부세는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공시 가격이 증가해 온 추세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동일하게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걸 토지 개요에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해 놨잖아요. 저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도 1년에 5.84%씩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뭐 이게 향후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가팔라질 것이다, 또는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분석가가 이제 하면서 이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토지하고 다른 게, 토지는 갈수록 공시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매년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집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매년 뭐 얼마씩 이 과표가 낮아질 거냐 하는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매년 뭐 한 2%씩 감가상각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 계산해 놓은 매입 시점에 1억 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향후에 계속 몇 %씩 감소할 거냐 하는 식으로 이제 환산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 빼기 먼저 해놓고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년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이 수식을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서 1 빼기 먼저 해놨는데 최종 단가율을 이래서 빼주려고 한 거죠. 이제 80%라는 가치가 40년에 걸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계산했죠. 그게 2%죠. 근데 이 2%라는 값이 현재 남아있는 이 단가율, 요거 대비로 하면은 몇 %인가 하는 거를 계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납부된 재산세 대비 매년 뭐 얼마씩 줄어들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한 3% 가까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금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의 부담은 매월 발생하는 걸로 가정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는 해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게 지금 3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어떻게 증가할지부터 먼저 계산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승하는데 TI에서 우리가 이것도 계산해 놨죠. 보유세 조정이라는 걸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F 열로 이렇게 찍어주고, 다만 그게 1년치 값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줘야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내냐면, 이거는 역시 보유 기간하고 매각 1년차까지 저 값이 이제 표시되도록 해달라 하는 게 우리의 주문입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종부세도 적용하려면 고정을 좀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 마라. 아까 보유세는 전체 한 가지로 해놨으니까 밑으로 따라오지 마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밑으로 따라오지 마라. 네. 해서 드래그 해주면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산식이 조금 다르죠. 얘는 증가율인데 얘는 몇 %씩 감소하느냐 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는 해가지고 먼저 매입 시점에는 이 C33에 해당하는 값만큼 지출을 했는데, 저 1억 600만 원 대비 해를 거듭할수록 저거 대비 95%, 93% 이런 식으로 점점 적게 내게 되겠죠. 이제 그 율을 구하려면 100%인 1에서부터 빼기 이 2.94%가 지금 몇 년째냐 하는 거를 뒤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TI로 가서 이 TI 31이 역시 또 보유세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처음 내기 시작한 이후로 몇 년이 흘렀나 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매입 시점에 재산세액이었고 요거는 연수고 거기다가 매년 몇 %씩 줄어들고 있나 하는 거를 둘이 곱해가지고 이래서 빼면 실제 남아있는 재산세액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요게 과표는 이제 이렇게 줄어들겠지만 뭐 나머지 항목들이 다 함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축 건축물 단가 이런 거는 또 해마다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영향도 같이 좀 고려해 주겠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1 더하기 뭔가 증가율을 하나 주죠. TI로 가서 아까 봤던 보유세 조정 요까지 해주면, 요거는 과표가 줄어드는 영향, 요거는 이제 신축 단가가 올라가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거죠. 이렇게 쭉 곱해진 거는 연이니까 나누기 11을 해주면 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표실은
보유 기간하고 매각 1년차까지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드래그 해야 되니까 원칙은 똑같이 달러를 오른쪽으로만 끌 거지만 그래도 달러는 원칙대로 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유세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합해주면 이제 세금이 얼마냐 하는 게 합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으로 가서 보험료도 뭐 납부는 1년에 한 번 선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회계적인 비용은 매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이 다 이제 매달 발생하는 걸로 다 입력을 할 거예요. 저 금액은 우리가 미리 다 구해놨죠. 보험료 계산하는 값이 있습니다. FM 수수료까지요. 8천만 원이 나오고 요거는 뭐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끌면 되겠죠. 그리고 증가율은 역시 비용 증가율 물가 상승률로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 그 대신 F4 가지고 참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실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초년도에는 요만큼 나가는 걸로 봤는데 이게 매년 만큼 증가하는데 그때 지수 부분에 올라갈 거는 TI로 가서 우리가 세금하고 나머지 비용하고 조정되는 시점을 연습을 위해서 한번 차이를 내봤죠. 이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참조를 해야죠. 당연히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고요. 곱하기 이것도 역시 보유기간 더하기 매각 1년차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했으면 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 말고 얘는 밑으로 따라오지 말고 이거 하면은 FM 수수료까지 계산이 됩니다. 요거 더해줘야죠. 이 비용이 이제 세금하고 관리 비용까지 됐는데 영업 비용 전체는 이 보유세에다가 관리 비용을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순영업 소득은 NOI는 당연히 위에서 계산해 놓은 영업 수익에다가 빼기 지금까지 계산한 영업 비용을 해주면 그게 순영업 소득이죠. 근데 보증금 이자 수익을 제외한 NOI를 구하고 싶으면 미리 여기 구해놓은 제외한 수익에서 뭐 비용은 똑같죠. 영업비용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을 한 번에 쭉 드래그 해주면 NOI가 계산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한 줄의 값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NOI가 쭉 이제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제 입력이 되다가 보유 기간이 끝나고 그로부터 1년 차까지 지났을 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NOI 시트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작업이 하나 있죠. 가정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거는 NOI가 계산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요 회수 금액 부분이 NOI가 계산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값들을 잊지 말고 그때그때 채워야 됩니다.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여기서는 1년차 NOI를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NOI 계산해놨고 매각 1년차 시점까지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곱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한 달이 아니고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곱할 때는 sum product라는 함수 쓰면 편합니다. sum product는 뭐 열과 열 또는 행과 행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면 각각 쌍이 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해줘요. 그러니까 sum product 해서 TI로 간 다음에 이 12 여기가 지금 매입 1년 차잖아요. 매입 1년 차인 경우에는 1이고 아니면 이제 0이 들어가 있는 열입니다. 그 얘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년 차니까 12개월이라는 숫자가 잘 안 변하긴 할 텐데 혹시 우리가 12달이 아니라 또 뭐 다른 값을 넣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그래서 콤마 한 다음에 이제 NOI로 가서 순용업소득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보증금 이자 수익 합한 걸로 할게요. 여기로 가서 얘를 잡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끄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딱 닫아주고 엔터 치면 값이 0이었던 부분은 이제 여기 합산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값이 1이었던 부분은 그 NOI 값이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TI에서의 값이요. 그러면은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되죠. 지금 보니까 임대료 수익에서 추가되는 부분에서 수식이 하나 오류가 있네요. 여기다가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임대료에다가 이제 증가율까지 다 해줬는데 여기다가 그 기간 입력을 안 해줬어요. TI로 가서 임대차 조정이 된 것이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는 이 기간 요거 하나를 입력을 빠뜨렸네요. 식을 다시 설명하면 현재 기대되는 임대료, 증가율 그리고 몇 년 지났는지까지 해서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되는 임대료가 들어오는 이제 시점을
비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추가가 한 1년 뒤에 된다고 우리 가정했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개월 뒤냐를 입력해 주는 거에 따라서 1과 0이 바뀌는 이 행이 먼저 이제 설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렌트 프리, 28년은 렌트 프리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을 이제 표시하라 하는 것까지 해줘야 정확하죠. 엔터를 치고 요 한 행만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제 바뀌어서 임대료 추가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가정한 시점이 됐을 때 임대료가 발생하는 식으로 시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NOI가 중간에 갑자기 튀는 일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눈으로 기대한 거하고 값들이 너무 다르게 움직일 때 어디 수식에 오류가 없는지 하는 거를 계속 좀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년차 NOI를 계산을 했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던 시점에 캡레이트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얼마의 캡레이트를 가정해서 지금 산 건지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해가지고 매입 시점에 그러니까 매입 1년차의 NOI죠. 그걸 나누기 산 가격을 여기서 찾아야죠. 우리 투자 금액이 매입 가격이 총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저거를 나누면 매입 시점의 캡 레이트이 우리가 4.72%를 적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면은 6년차 NOI가 얼마인지 이제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저거는 이제 매각 1년차 갖고 썸 프로덕트를 하면 됩니다. 프로덕인데 TI 가서 우리가 매각 1년차도 시트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F14에서 EG14까지 잡아주고 NOI 가서 F41에서 EG41까지 잡아주고 해서 엔터를 치면 바꿔주면 한 107억 정도 NOI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입 시점에 비해서 증가를 좀 했죠. 이까지 작업을 해서 일단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1년차 NOI는 한 9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산 가격이 2천억 원이니까 살 때 4.72% 정도의 캡 레이스로 샀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럼 6년 뒤에는 한 100억이 넘게 NOI가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캡 레이트 얼마에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제일 무난한 방법은 샀을 때 캡 레이트 정도로 뭐 팔 때도 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보려면 캡 레이트를 높여야죠. 그 말은 같은 NOI라도 좀 더 싸게 파는 걸 가정하는 거죠. 좀 공격적으로 보려면 저거보다 한 4.3% 부동산 시장의 매수 경쟁이 치열하고 뭐 금리도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샀을 때보다 좀 더 낮은 캡 레이트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4.3%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하는 매각 가격이 나옵니다. 매각 가격은 6년차 NOI를 터미널 캡 레이스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2,480억 정도에 매각하는 걸로 이제 가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계산을 해서 좀 보면 편하겠죠. 그래서 2,480억 원에 파는데 그럼 내가 산 가격이 얼마냐, 취득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과 비교를 또 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미리 잡아놨죠. 그게 아니고 이제 5년간 이제 소유하는 동안에 건물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장부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시점에 장부 가격 기준으로는 이게 얼마나 감소하는 건가 하는 거를 또 한번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좋겠죠. 펀드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감가상각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리츠나 일반 법인은 감가상각을 하니까 장부 가격이 취득 원가보다 작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분 손익은 취득 원가하고 비교한 것보다 좀 더 커진 형태로 나오겠죠. 요 값은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매각 금액에서 장부가 빼면 되죠. 근데 이 장부 가격은 현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완성이 돼야 매각 시점에 장부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빈 셀로 둘게요. 그리고 매각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매각 가격에 우리가 1%로 가정했어요. 그 말은 요 셀 대비 1%만큼이 매각 시점에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도 부대 비용 많았잖아요. 팔 때도 한 25억 정도 나가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할 때 이것도 나중에 사업성 평가할 때 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좀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한 37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취득 원가에 그냥 매각하는 경우 IRR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매각 금액이 이제 지금 여기 셀이 있는 취득 원가와 동일하다고 보고 IRR 계산하면 되겠죠. 그때 매각 금액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줄어들면 매각 부대 비용도 같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취득 원가에 매각하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이제 해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에 팔았을 때 그러면 그것의 1%는 얼마인가, 그리고 가정하고 있는 2,480억에 팔지 못하고 그냥 산 가격 그대로 팔면 그때 나가는 매각 부대 비용이 21억이기 때문에 비싸게 판 거에 비해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놓으면 나중에 요거가 사업성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 계산할 때 조금씩 활용이 됩니다.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1년차 처음 살 때 취득 시점에 이니셜 캠 레이스 구할 때는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매도자한테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받은 돈이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처분 손익 계산하고 뭐 이럴 때는 매입 가격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 비용이 다 합해진 취득 원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이제 개념에 맞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해놓고 아직 남아있는 이제 앞에서 작업했던 시트들 중에서 가정과 결론 부분에서는 남아있는 셀이 하나 있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